안녕하세요, 여러분. 플레온 영어학원의 조원장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요. 일단 오늘 예비고일, 저희 플레온 영어학원의 예비고일 과정에 대해서 소개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에 더불어서 지금 요번 연도 고3의 영어 입시는 조금 예년하고는 굉장히 다른 좀 양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최신의 조금 정보 또한 말씀을 드려서 영상을 보신 학부모님들께서 좀 유익한 시간이 되시도록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학원의 예비고일 과정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요즘 최신 영어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절대평가가 시작된 뒤로 수능을 3번 치렀고 요번 이제 다가오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가오는 수능이 이제 4번째 수능을 접하게 됩니다. 절대평가 시행 이래로. 그래서 절대평가 시행이 시작되면서 정말 많은 영어에 있어서는 변화가 좋지 않게 왔었죠. 그죠? 아이들의 영어 비중을 너무나 많이 줄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과목들 중에서 가장 아래로 내려가 있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는 강사로 보기에는 이제 그런 뭐 변화와 그런 어떤 트렌드와 이제 그런 속에서 영어 비중이 너무나도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영어라는 과목이 어떤 중요한 거하고 조금 맞지 않게 뭐 이 공부 비중이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에까지 이 트렌드가 내려가가지고 정말 애들이 영어를 그냥 수학에 밀려서 거의 안 해버리는 그런 판국이 됐었어요. 이제 그랬는데 저도 너무 안타까웠었는데 참 그 부분을 많이 역전시키고 지금 새로운 트렌드를 일으키는 게 요번 연도의 수능 입시입니다. 요번에 아마 고3 입시를 지금 치르고 있는 고3 입시를 이제 아이를 데리고 해보고 있는 학부모님이라면 아주 10분 절감하실 텐데 우리 평가 모의고사 6월하고 9월 모의고사 아시죠? 이제 교육청에 비해서 6구가 되게 중요한데 요번 6월 영어 1등급의 비율이 5.5%였습니다. 상대평가가 4%인데 절대평가가 1등급 비율이 5.5라는 거는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해 못지않게 더 충격적인 것은 요번 9월 모의고사는 이제 종합적인 데이터가 딱 몇 퍼센트다 1등급 비율이 이게 아직 총결돼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언론에서 예상하는 바가 4%가 안 될 것 같다. 1등급의 비율이 4%보다 오히려 미만일 것 같다라는 뉴스 보도가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6월보다 9월의 난이도가 더 어려웠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전문가인 저희가 수능 전문가인 제가 그 입시 문제를 분석해 봤을 때 느낌은 그럼 예전에 상대평가 문제하고 되게 난이도가 좀 비등비등할 정도로 많이 올라가 있고 어떤 문제들은 오히려 상대평가 시절보다 더 참신하고 더 종합 추론을 요하는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간 그런 문제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에 비해서 요즘 영어 공부의 양이 예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줄은 거죠. 그래서 올라가 있는 난이도하고 애들의 공부의 양이 어떤 그 갭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이 문제가 지금 심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 입시에서는 지금 요번 입시에서 딱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수능 영어라는 게 절대평가라고 바뀌었지만 절대 이게 쉬운 게 아니다. 그리고 90을 넘는다라는 게 예전 상대평가에서 1등급 비율 뭐 96점 아니면 좀 어려우면 94점 이때 넘는 그 난이도의 느낌하고 지금 1등급에 90을 넘는 거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능 영어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고 절대평가가 바뀌었다고 한들 영어 비중을 줄인다는 건 이제 아니라는 거죠. 이제 정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수능 영어 그리고 내신 영어 마찬가지지만 영어 공부량을 수학만큼은 제가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소의 정말 바람직한 공부량은 꾸준히 넣어줘야 된다는 걸 거듭 강조를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대입의 성공은 예비고일 집중 코스에 달려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저희 오늘 예비고일 커리큘럼 소개 가장 메인 메시지입니다. 고3의 입시를 한 번에 치르고 싶으시죠? 절대 정말 우리 아이는 재수까지 가기를 정말 원치 않고 그러시죠. 근데 이게 현실이 정말 이게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4년제를 다니는 우픈 현상이 많이 벌어지는 건 아시죠? 그죠? 그래서 재수를 너무나 많이 하는데 그 재수를 안 하고 현역대로 대입을 아주 깔끔하게 좋게 마무리 짓는 방법은 아무래도 당연히 수시를 살리는 겁니다. 수시 6개 카드를 살리는 게 이제 가장 비법인 거죠. 이제 그 수시도 예전보다 이제 비교과가 많이 비중이 줄고 좀 더 교과 중심으로 어떤 학생부의 어떤 성적 중심으로 내신 성적 중심으로 많이 트렌드가 집결되고 있다는 건 아실 텐데 이제 그러려면 이 특히 예비 고일
어떻게 보면 1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시험의 어떤 흐름에 끊김없이 정말 오로지 고등선행을 집중해서 흐름 끊김없이 쭉 진행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대입의 성공이 정말 좌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시기가 중요하고요. 자, 저희는 예비고일 코스를 2개 반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해요. 기본반하고 그 다음에 심화반 2개로 이제 커리큘럼이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하나씩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저희가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저희가 부부원장으로 좀 유명한 학원이에요. 그래서 부부원장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안 원장님, 그 다음에 제가 조원장인데 아무래도 책임감이 조금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기본 그냥 수업하는 것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이 아이의 이 중요한 시기가 아이들의 대입하고 연결돼서 정말 유의미한 결실을 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를 만난 이상에는 이 아이들의 연거만큼은 책임져 주고 싶다. 이제 그런 조금 책임감이 조금은 남다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부부 원장으로 수업을 하고 저희 기본반을 안 원장님이 맡게 되시고 심화반을 조 원장인 제가 맡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수정예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수정예인 만큼 관리인 거죠. 기승전결 관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관리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서 최대한 아이들의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좀 나오도록 이제 그렇게 수업을 디자인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요번 예비 고1 집중 코스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고등 내신 내년에 치르게 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영어 1등급을 빨리빨리 준비해보자. 준비가 가능할까요? 라고 여쭤볼 텐데 가능합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제대로 된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커리큘럼하고 그 다음에 집중적인 관리 이제 이 2개가 맞물리면 충분히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크게 이제 커리큘럼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크게 4가지의 범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비고일 커리큘럼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고 수업 진도하고 교재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이들에게 주는 과제 분량이나 어떤 과제 어떤 그런 종류 그 다음에 테스트는 어떤 테스트들이 진행이 될지 소개해 드릴 거고 이제 마지막에는 피드백인데 이 피드백은 그런 거죠. 학원 입장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관리도 한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이제 어머니들께서는 너무나 궁금하신 거죠. 도대체 우리 아이가 얼마만큼 공부가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멍은 때리고 있는지는 건 아닌 건지,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아니고 뭔가라도 머릿속에 넣고 있는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뭔가 학부모님하고 소통을 조금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최대한 조금 그 아이들에 대한 이런저런 진행 과정들을 숙제라든지 테스트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피드백을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첫 번째로는요, 잠시만요. 네. 예비고일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벨 테스트는요, 11월 아이들이 아마 첫째 주에 대부분 중3 아이들이 기말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첫째 주부터 둘째 주까지 희망하는 시간에 미리 사전 예약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레벨 테스트를 봐야 되고요. 레벨 테스트 안에 이제 문법, 그 다음에 이제 독해, 그리고 어휘라는 세 파트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제 문법의 범위는 전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준은 약간 고1 문법서 많이 있죠. 그래서 고1 문법서 중에서 이제 기본 정도, 쉬운, 조금 고등에서 좀 쉬운 정도인데,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거라기보다는 전 범위를 다시 한번 제대로 복습하고 왔는가. 이제 그게 약간은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해는 듣기까지 포함해가지고 풀 세트로 모의고사를 보게 되고,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 어휘는 뭔가 테스트를 위해서 준비하기에는 사실 뭐 범위가 그냥 너무 많죠. 그래서 이제 어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의 현재 실력을 그대로 확인하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반 구성은 아까 초임 말씀드린 대로 기본반, 그다음에 심화반으로 2개가 분반이 되고, 소수정예인 만큼 한 반의 최대 정원은 10명으로 저희가 클로징을 해서 집중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업 개강은 11월 둘째 주까지 이제 레벨 테스트의 이제 결과와 이제 이런 분석이 다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11월 셋째 주부터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업 요일은 저희는 예비 고1 과정은 주 2회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주 1회로 영어를 많이들 하는데,
예비 고일 과정만큼은 주 1회가 진행이 되면 분명히 문법을 다루다 보면 설명할 게 너무너무 많게 돼요. 고등 문법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그 속에서 이제 희생되는 건 수능 독해도 요즘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데 초임 말씀드린 대로. 근데 문법을 나가다 보면 수능 독해를 거의 또 이게 등한시하게 돼요. 주 1회 수업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독해 실력도 올려야지만 수능에 뿐만 아니라 내신까지도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 2회로 무조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반을 월금반, 그 다음에 이제 화목반 해서 이제 그렇게 두 요일 단위로 구성이 되는데, 월금 같은 경우도 화목 같은 경우도 수업 시간은 5시에서 시작해서 7시 반까지 2시간 반씩 수업이 진행이 되고, 본 수업 뒤로 그리고 자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반 심화반은 월금도 기본 10원, 기본 심화, 그 다음 화목반 같은 경우도 기본 심화 이렇게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러면 요번에 집중 코스에서 결국에는 그 과정을 다 완주했을 때 어느 정도로 학습 성취가 올라갈 수 있겠는가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지향하는 이제 목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거두절미 여기 보시다시피 딱 빨간색을 제가 딱 지금 포인트를 두었죠. 고등학교 3학년 수준까지 이 전 과정을 문법이든 뭐 독해든 수능어휘든 전 과정을 완벽하게 끝내야 된다는 거. 이번 집중 코스에서 포인트가 고3 과정에 발을 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끝을 내야 된다는 거. 그게 저희가 지향하는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 2회 수업을 끝까지 저희가 고집하는 이유가 완성도를 올리려면 주 2회로 3학년 정도까지 쭉 이끌어 보면은 가능하게 됩니다.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법 독해 어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 개념을 나가다 보니까 고등 핵심 개념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도 당연히 적용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이제 큰 편차가, 문법 문제가 변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변형이 되는 부분들이 완전 무에서 유가 나오면 정말 예측도 불허가 될 텐데, 사실 문법 변형이란 건 어떤 패턴화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법 변형이 되는 조금 패턴화되는 그런 양상들, 이제 변화의 어떤 그런 변화의 폭들, 그리고 변화의 어떤 그런 변화의 과정들, 그리고 변화를 시킬 때 예를 들면은 뭐 단문에서 복문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요소들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시제에 따라서 단문 복문으로 움직일 때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자세하게 저희가 체화를 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대치동의 인근 학교의 내신 기출 문제를 당연히 다루어야 되죠. 근데 이제 이 내신 기출 문제를 다루는 게 사실 그냥 마냥 좋은 건 아니고요.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으로 먼저 말씀드리려면 이제 그 부분을 내신 시험 범위를 암기 베이스가 지금 없는 채로 그냥 실력으로만 풀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 때로는 암기가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이걸 틀릴 수밖에 없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실제 이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오는 어떤 새로운 큰 패러다임 속에서 새로운 기출의 어떤 유형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아이들이 유형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리고 이 학교 내신 수준의 기출의 수준을 조금 아이들이 알면서 본인이 이제 그걸 깨닫는 거죠. 내 문법 실력이 진짜 그거를 풀기 위해서는 지금 훨씬 많이 공부를 해야겠구나. 생각보다 내신 문제를 보니까 문법도 문법이지만은 어떤 뭐 독해 문제라든지 어떤 어휘하고도 이 문법이 연결돼가지고 연계돼서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법, 독해, 어휘가 전방위적으로 실력이 올라가겠구나. 이런저런 어떤 그런 좀 깨달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기 기출 문제를 되게 하는 것이 또 유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해는 당연히 3학년 것까지 이제 다루죠. 이제 수능 평가 문제하고 교육청의 기출 문제까지 같이 다루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아무래도 고난도 킬러 문항들, 흔히 말하는 빈칸 추론, 그다음 뭐 순서 배열, 그다음 문장 삽입 같은 이런 고난도 킬러 문항들은 조금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교재를 모의고사 한 세트 1주에 보통 풀 때, 그리고 이제 한 유형을 킬러 문항을 집중해서 30개씩 이렇게 풀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요번 주는 빈칸 추론 30개, 그 다음에 뭐 다음 주는 순서별 30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유형에 대해서 푸는 방법을 선제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10분 기억을 하고, 아이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이제 그거를 문제 풀 때 바로 적용을 하는 과정을 30개 문제 동안에 좀 집중적으로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휘는 아마 이제 어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할까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보면 항상 가장 궁금한 거는 일주에 몇 개를 외우나요? 라는 개수에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저희는 일주에 250개씩 진행을 할 겁니다. 250개씩. 이제 250개 숫자는 어떤 아이들에게는 너무 많다. 어떤 아이들에게는 생각보다 적네 이렇게 이게 되게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데 저희가 수년간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주 단위로 250개 분량 정도가 가장 적절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 진도하고 이제 교재 소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업 진도는 제가 중간중간에 조금 앞전에 말씀드렸던 거 겹치는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제가 빠르게 진행을 하고 문법은 당연히 이제 문법, 어휘, 독해다 저희 다 모든 영역 학원 자체 교재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문법 같은 경우도 당연히 개념 들어가 있고요. 이제 문풀 내용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요번 예비고일 집중 코र्스 동안에 이제 문법에 약간 특강처럼 몇 개 단원이 아니라 그냥 문법의 전 범위 말 그대로 진짜 1, 2, 3, 4, 5형식부터 시작해가지고 특수고문까지 그 전 범위를 2회독 정도로 저희가 돌릴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 변형 문제 패턴 알려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이들이 어려워할 부분이 서술형의 문제일 텐데, 이 서술형의 문제가 또 고등학교들은 내신 학교별로 되게 또 양상이 패턴이 또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학교별로 좀 문제를 조금 다시 디테일하게 좀 나누어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조금 한번 훈련을 시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휘는 250개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어휘 자체 교재 안에 그럼 무슨 컨텐츠가 들어가느냐가 궁금하실 텐데 저희는 수능 필수 어휘로 7건, 한 7건 정도를 지금 편집을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편집이라는 건 조금 불필요한 단어는 빼고 필수 어휘 중심으로 해서 7건의 엑기스를 저희 학원 스타일에 맞게 편집을 해놓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3개월 반 동안에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당연히 이제 그러죠. 250개를 시험을 보는데 어떤 컷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컷 라인의 미통과 시에는 당연히 제 시험은 관리로서 저희가 완벽하게 해서 이제 하원을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해 같은 경우도 저희 학원 자체 교재인데 이제 아까 설명드린 거하고 조금 외부 다른 거 추가적으로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번 고3 애들 6월부터 시작됐던 겁니다. 제가 좀 피곤하다 보니까 발음이 좀 꼬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학원 자체 독해 워크북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였냐면 이제 그런 거죠. 수업 시간에 어떤 푸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고 뭐 빈칸 추론이 이렇게 푼다. 뭐 34번이라는 고난도의 문제는 특히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읽어야 되는 알고리즘이 다르고 그 다음에 어떤 위치에 따라서 어떤 답의 근거가 나오는 그 지점들이 다르다.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지만 그거를 자기 거로 체화하는 아이가 있고 아직도 그거는 선생님의 이야기인 거고 내가 문제 풀 때는 또 다른 아직 어려움들이 너무 많고 이게 뭔가 개인마다 이게 받아들이고 개인마다 올라가 있는 과정들이 너무 달라서 그거를 저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파헤치기 위해서 워크북을 만들었어요. 이제 흔히 말하면 주간지와 같은 비슷한 겁니다. 대형학원의 주간지처럼. 어떤 빈칸추론 문제가 있으면 그냥 보통 저희가 읽고 객관적으로 그냥 답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객관식의 그 체크만으로 이 학생이 이거를 정말 이해했는지 당연히 알 길이 없어요. 동그라미가 됐다고 해서 이 학생이 충분히 이해했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틀렸다고 해서 그럼 이 학생이 이 지문을 완전 이해 못했느냐라고 말하기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문제를 풀고 저희 워크북에는 그 밑에 이제 그런 서브 퀘션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이 지문에서 토픽 센텐스를 직접 찾아서 밑줄 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이 토픽 문장 중에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찾아서 메모를 치고 그 다음에 영어 지문은 그런 키워드가 결국엔 paraphrasing이 되는 거거든요. 재진술이 되기 때문에 그 paraphrasing 되는 부분들을 연결해서 직접 연결해서 표시를 해라. 그리고 이제 빈칸 문장에서 그 정답을 포함하여서 그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을 직접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워크북은 말 그대로 객관식이 아니라 모두 다 주관식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직접 그 과정을 다 써야 돼요. 그 어떤 토픽, 키워드, paraphrasing, 어떤 해석 문장까지도.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회수를 해서 1대1로 첨삭을 다 합니다. 저희 학원 입장에서는 사실 어마어마한 이 채점을 위해서 투자가 사실 들어가는 부분인데 근데 효과는 너무 좋은 거죠. 정말 정말 너무 좋고 처음에는 아이들이 선생님 너무 빡세다고 얘기를 하더니 해보니까 본인들이 이게 너무 흔히 말하면 애들 말로 찐이라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자기가 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들도 숨을 수가 없고 그걸 써가고 되고, 그러니까 답을 써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첨삭되는 과정에 통해서 자기가 놓친 부분들을 아이들이 노티스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이 교재가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도움이 될 거라는 거 생각에 제가 기대가 부풀고요. 그 다음에 과제하고 테스트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과제는 제가 앞전에 조금 뭔가 좀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문법에서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문법의 테스트는 두 가지 버전으로 진행을 하게 돼요. 하나는 지난 수업에 배운 것에 대해서 암기 테스트를 수업 초반에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업 뒤에는 그 배운 단원에 대해서 정말 어떤 응용력이 있는지를 실전 테스트로 확인하는 두 버전으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의고사 풀세트 한 해, 그 다음에 이제 고난도 유형을 주제별로 해가지고 30문항씩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달 마지막 주에는 총괄 테스트가 진행이 돼요. 그 한 달 동안에 진행된 문법, 그 다음에 어휘, 이제 그런 거를 다시 확인하는 테스트고요. 그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는 그 한 달 동안에 수업했던 난이도하고 상응하는 모의고사로 이제 풀 세트로 해서 실전처럼 정말 5회 말에도 체크하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서 한 달 동안에 이루어진 성취도를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숙제와 이제 테스트의 어떤 그런 밀착 관리를 어떻게 학부모님과 소통하는지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당연히 이제 아이들의 출결 어떤 그런 등원하고 하원했던 시간들, 그런 거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숙제 완성도, 당연히 100% 완성해 오면 너무 좋고 그게 당연한 건데 이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숙제가 완성도가 어느 정도로 지금 미흡했으면 미흡했는 대로 솔직하게, 그리고 완성됐으면 완성했는 대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테스트 아까 말했던 뭐 이런저런 뭐 데이 바이 데이 테스트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총괄 테스트도 있겠고, 이제 그런저런 테스트의 결과를 또 학부모님들에게 저희가 최대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해서 소통을 저희가 최대한 좀 많이 해보고자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보려고 해서 이것저것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설명할 부분이 빠진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설명이 또 자세하게 된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도 제가 원했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던 정보는 최대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요. 요 정도까지 마무리를 짓겠고요. 일단 예비고일 과정이든 아니면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듣고 있으신 분의 자제분들이 예비고일은 아니고 뭐 고3을 이제 준비하든 예비고3이든 예비고이든 하여튼 영어에 대해서 이런저런 질문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학원 전화번호 553-3500 적혀 있죠. 여기 학원으로 우리 플랜학원 전화 주셔서 일단 제가 힘이 닿는 한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만나 뵙게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